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배당주들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가격이 많이 비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저번 달에는 같은 금액으로 10주를 살 수 있었다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번 달에는 9주밖에 사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저렴해서 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해 소개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만원으로 살 수 있는 배당주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S에드입니다. HS에드는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또한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를 넘어가고 있고 평균 배당 성향도 40%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도 동반하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HS에드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변동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시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HS에드의 PER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5배 수준을 보이고 있고 PBR도 0.5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8,000원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3년 연속 배당금 동결을 보였지만 꾸준함이 강점인 기업입니다. 1년에 4번 분기당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높다 보니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만원이 넘는 주식이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해서 지금은 8,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금은 일정하게 주고 있는데 주가가 낮아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최근에는 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배당금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수홀딩스입니다. 유수홀딩스는 2023년에 배당 삭감을 보였지만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를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성향은 50%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평균 배당 성향은 50%를 넘기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 배당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수홀딩스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감소하면서 오랜 기간 주가 하락을 보였고 최근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6,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수홀딩스는 2026년까지 연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니 앞으로의 실적 추이를 지켜보며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무학입니다. 무학은 과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2024년에는 배당금을 2배 이상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4%대의 배당 수익률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2024년에는 8%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52%를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이 낮아서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지만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학은 3년 동안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실적 증가보다는 배당 성향을 상향시키며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8,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이고 PER과 PBR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안정성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톰테크입니다. 스톰테크는 2023년 11월에 상장된 기업으로 2022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가격이 낮아지면서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배당 이력이 많지 않다 보니 평균을 내기 어려우나
2년 연속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스톰테크는 3년 연속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배당 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2025년 1분기에도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을 토대로 꾸준한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낮아졌고 현재는 4,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만원으로 두 주를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상JLS입니다. 정상JLS는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입니다. 배당금은 일정하게 지급했으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배당 수익률 상승이지만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를 넘기고 있고 꾸준한 지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정상JLS는 부채 비율이 낮고 25년 1분기에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상JLS도 2025년에 들어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6,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8%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는 SAMT입니다. SAMT는 2023년에 배당 삭감을 보였지만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를 넘기고 있고 평균 배당 성향도 40%대를 보이고 있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배당 정책은 공시한 바 없지만 현재의 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AMT의 영업이익을 보면 변동성은 있지만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기준 PER은 5배도 되지 않았으며 PBR도 0.59배를 보였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2025년에 들어와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당 가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3,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만원으로 세 주를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디지털대성입니다. 디지털대성은 과거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으나 2024년에 배당금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에 배당금을 크게 증가시키면서도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비과세 배당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과세 배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대성은 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배당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또한 2024년 기준 PER은 12배를 보였고 PBR은 1.3배를 넘기면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5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대성은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진행된다면 정책에 따라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덕입니다. 대덕은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를 넘기고 있어서 매력적이지만 평균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덕은 지난 3월에 240억 원의 주식 소각을 공시했고 배당 성향도 높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덕전자와 Y솔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순이익은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 변동성이 높다 보니 안정성은 낮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활용한 배당금을 지급했고
여전히 비과세 배당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꾸준하게 지급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대덕도 2025년에 들어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8,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과거에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지만 2024년에는 배당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7%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적자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춰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150%가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SK네트워크스의 과거 실적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PBR은 낮은 모습이지만 PER이 높다 보니 저평가를 받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SK네트워크스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배당금으로 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안정성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만원도 하지 않는 고배당주 10개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 안정성이 높은 기업도 있었고 반대로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배당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꾸준히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